안녕하세요. 삶을 채우는 지혜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노후에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주변 사람들과 항상 웃으면서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삶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을 스스로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참견을 하는 사람, 3가지 자랑을 하는 사람, 그리고 듣지 말아야 할 3가지의 맞장구를 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참견과 자랑, 안 좋은 말들을 듣는 것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참견과 자랑, 말들이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주변 사람들과 지혜롭게 잘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하지 말아야 할 참견 그 첫 번째는 바로 돈 문제를 참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저축은 얼마를 하는지까지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 이웃,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를 벌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는 사실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궁금하고 그러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지만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까지 간섭하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에 갈등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급격하게 바뀌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세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다른 사람의 경제적 문제에 참견하는 것은 그 상대가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아주 예민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최대한 삼가해야 합니다. 그 돈으로 그걸 샀다고?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피하세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많지만 다른 사람들의 선택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참견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참 별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고 그렇게 돈을 쓰다가는 망하게 된다는 악담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 가족일지라도 손주 교육에 쓰는 돈으로 며느리나 사위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족의 경제적 결정에 지나치게 참견하게 된다면 자녀나 손주들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참견은 바로 상대방의 직업이나 진로, 경력을 평가하고 참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시간 낭비를 하면서 괜히 고생만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고민을 털어놓거나 평소에 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 성격인 걸 뻔히 아는데도 대뜸 참견부터 하는 태도는 바로 버려야 합니다. 특히 가족도 아닌데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의 직업이나 경력을 나만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그것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가 됩니다.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본인입니다. 참견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숨이 막히는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찬물을 끼얹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도 할지라도 가족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거나 가족의 직업이나 진로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가족은 스트레스를 받고 의사소통이 아예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멋대로 평가하고 안타깝다는 듯이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본다면 어떨까요? 예전엔 많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시대에는 달라졌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다. 이렇게요. 또는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마.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참견하고 평가하면서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는 행동은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직업이나 경력을 함부로 평가하는 대신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공감하고 응원하는 태도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참견은 바로 결혼이나 연애, 자녀 계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조언을 구한다면 얼마든지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 가까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은 결혼할 생각도 없고 애를 낳을 생각도 없는데 옆에서 참견하고 빨리 결혼하고 애를 낳으라고 압박하는 말을 하는 것은 역시 내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렇게 하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가족이 아니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참견을 듣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연애, 자녀 계획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결혼, 연애, 자녀 계획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언과 참견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조언은 상대방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만 해서 상대방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참견은 상대방은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나이 들면 결혼하기 더 힘들 텐데. 하는 말처럼 나의 기준과 사회의 기준을 들이대며 상대방의 선택과 의지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내 가족이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직 애를 안 가지는 걸 보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고 그 사람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 다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 첫 번째는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자식 문제로 많이 고민한 세월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자식이 없는 상태로 오랜 시간을 살면서 나름대로의 고민과 허전함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갔다거나 좋은 직장을 구했다거나 하는 것들로 과도하게 자랑을 한다면 그 자랑을 듣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내 자식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좌절감까지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나에게 매일 전화하고 연락하며 잘 챙겨준다, 효도를 잘한다는 이야기도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부러운 이야기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뻔히 자식이 없는 걸 알면서도 자식 자랑만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이 너무 불편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물론 자녀의 성취나 효도에 대해 자랑하는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고 또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사정이지 내 자랑을 듣는 상대방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자식 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나의 감정만 담담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딸이 열심히 해줘서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또는 저도 자식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덕분에 내가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점만 전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바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늘면서 여행 이야기를 대화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올 수도 있는 해외여행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도 가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쇼핑이나 여행과 같은 것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나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때와 장소,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년 해외여행 가는데 이번엔 프랑스에 갔다 왔어. 이제 국내 여행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아, 너는 한 번도 해외여행 안 가봤댔나? 왜 안 가? 라고 무심코 던지는 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국내 여행을 주로 다니거나 여행을 자주 다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불편하고 또 상대방의 취향은 존중하지 않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지 않은 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아들이랑 일본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산 젓가락이야. 너희 가족도 생각나서 너희 가족 수대로 사왔다. 이렇게 여행을 통해 경험한 것을 나누는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나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고마움을 느끼고 대화를 통해 여행 경험을 나누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꼭 선물을 주지 않더라도 여행이나 쇼핑을 통해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 경험을 나누어 준다면 좋은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비싼 물건을 자랑할 때도 그 물건이 얼마나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인지 과시하기보다는 그 물건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물건을 사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잘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바로 내 고집과 원칙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을 할 때나 어떤 것을 성취함에 있어서 나만의 고집이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 중에는 자신만의 원칙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원칙들을 모아서 성공 비결이라고 해서 책으로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책을 쓰는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집이나 원칙을 자랑하듯이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칙이 있는 것과 원칙을 자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원칙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 고집과 원칙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일은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방식은 무시하고 내 방식이 무조건 정답이고 옳다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상황이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문제는 꼭 이런 방식대로 해야 해.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 그러니까 너도 꼭 그렇게 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경험에서는 이게 좋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는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방식을 좋아해.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해왔었는데 요즘은 다른 새로운 방법도 많이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나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든지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고집불통으로 비춰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경험과 연륜이 있는 배울 만한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대화할 때 조금만 더 배려하고 자랑하듯이 말하지만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평생 지켜왔던 원칙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용한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줄 것입니다. 또 이 말들을 듣게 된다면 과감하게 걸러내세요. 이 세 가지는 듣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노년에 절대 듣지 말아야 할 말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옮기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행동에 대해 사소한 것까지 소재로 삼아 험담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는데요. 저 사람은 너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하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사람에 대해 불신이 생기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확인되지 않는 말이나 의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또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보이던데 하며 나의 친구를 평가하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바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이라 기준이 아직 없을 때라서 여러 말들에 휘둘릴 수 있다고 해도 노년의 험담에 휘둘리는 것은 나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험담에 휘둘리거나 동조하면 나의 성숙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상태로 나 자신을 고립시키게 됩니다. 또 소문을 무분별하게 믿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험담은 듣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고 나의 경험과 믿음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인 안정과 품격, 긍정적인 관계가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험담에 휘둘리지 않고 그 시간에 건설적이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노년에 절대 듣지 말아야 할 말 두 번째는 이제 늙었으니까 이런 건 하기 힘들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라며 나의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고 뭔가를 하기에 늦은 시점은 없습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에 이런 말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걸러내지 않고 그래 맞아. 늙어서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먼저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커지면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잃은 상태로 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의욕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마저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활동 부족으로 인해 삶이 단조로워지고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몸이 안 좋아도 이제 어쩔 수 없지. 나는 너무 늙어서 운동해도 소용없어.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게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늙었다는 말은 노년의 몸과 마음을 정말 확 늙어버리게 만듭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가질 수 없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삶의 희망과 목적까지도 앗아가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늙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귀를 닫으세요.
내 가치와 가능성은 나만이 알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 절대 듣지 말아야 할 말은 그냥 아이들한테 맡기고 쉬어.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뜻 자연스럽고 좋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노년기에도 여전히 목표와 역할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고 책임질 능력을 스스로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 활동이 줄어들고 체력이 저하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태도는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힘든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자녀나 가까운 사람에게 맡길 부분은 맡기더라도 노년기에도 나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목표를 계속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하루에 30분 걷기, 이런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하는 영역을 너무 줄이면 안 됩니다. 나의 역할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면서 활동 영역을 늘려나가 보세요. 이렇게 노년에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3가지의 참견과 3가지의 자랑, 3가지의 안 좋은 말들을 듣지도 하지도 않는다면 앞으로 행복하고 지혜로운 노년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